5월 2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휴미라 농도, 용량 및 제형. 그날까지 잉골파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농도입니다. 농도, 용량, 제형 중 농도. 휴미라 농도는 저농도 및 고농도 제품으로 구분이 되죠. 저농도는 50ml, 고농도는 100ml입니다. 즉 1ml 용액에 항체 50ml가 농축되어 있으면 저농도, 100ml가 농축되어 있으면 고농도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표준 용량 40ml 기준으로 저농도 제품은 40ml 0.8, 고농도 제품은 40ml 0.4ml입니다. 즉 고농도 제품의 부피가 저농도 제품의 절반이기 때문에 주사 시 통증이 그만큼 적다고 합니다. 당연히 고농도 제형을 선호하겠지요. 셀티온을 비롯하여 삼바, 산도주, 알부텍만이 고농도 제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량 구분입니다. 표준 용량 40ml, 고용량 80ml. 자, 표준 용량 40ml에서 고농도는 40ml에서 0.4, 저농도는 40ml에서 0.8입니다. 고용량 80ml에서는 고농도는 80ml에서 0.8, 저농도는 80ml 제품이 없다. 저용량 소화용 20ml는 고농도 20ml 0.2ml, 저농도 20ml 0.4ml가 있습니다. 고용량 제품은 왜 필요한가요? 휴미라 유지요법에는 2주 간격으로 40ml를 투여합니다. 그러나 초기 유도요법의 경우 적응증마다 투여량이 서로 다릅니다. 판상형 건전 환자의 경우 초기 1주차 80ml 투여, 고농도 제품의 경우 80ml 0.8ml면 한 방이면 됩니다. 그러나 저농도 제품의 경우에는 80ml 제형이 없기 때문에 40ml 0.8ml 두 방을 맞아야 합니다. 많이 아프겠죠? 결국 용량, 농도는 기강과 통증, 환자의 불편함과 여러모로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시켜나가겠죠. 그리고 IVD, 염증성 장질환 중에 크론병, 자, 이 부분에서 초기 1주차 160ml 투여, 고농도 제품의 경우 80ml, 0.8ml 두 방을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농도 제품의 경우에는 40ml, 0.8ml 네 방을 맞아야 합니다. 하루 4방. 맞아보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아플 것 같습니다. 찌른 곳에 또 찌를 수 없고 온몸이 주사한 적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틀에 걸쳐 맞기도 합니다. 저 같으면 80ml 고농도 제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초기 유도요법에서 고농도 제형을 선택했다면 당연히 유지요법에서도 고농도 제형을 선택하겠죠. 셀티온이 향후 보험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80ml 제형에 대해 별도의 코드를 부여받으려는 이유입니다. 현재 80ml 고농도 제형을 보유한 업체는 셀티온과 알부텍이 유일합니다. 셀티온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소화용 저용량 제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ml. 유럽은 지난 1월 16일 EMA 승인 신청을 완료했고요. FDA도 곧 신청하겠지요. 자, 그러면 사실 알부텍 상당히 뒤로 밀려있죠? 셀티온과 오리지널, 삼바, 이들 간의 3차전이 될 것 같아요. 휴미라 제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충전 펜형 기본형, 사전 충전 실린지형, 안전 덮개 장착, 자동 주사형, 이 네 가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펜타입과 실린지 타입 쭉 나오죠? 펜타입, 실린지 타입, 그리고 안전 덮개가 있는 프리필드 실린지, 자, 그리고 자동 주사형 형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램시마이스 사용 설명서 참조하셨는데요. 주사 후 바늘이 안전 덮개, 바늘 가드 안으로 자동 삽입되어 찔림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사전 충전형 주사제의 장점, 마개, 바늘 가드, 약물. 자가 투여 후 바늘이 세이프트 가드 안으로 자동 삽입되어서 찔림이 방지가 된다. 자동 주사제의 장점은 당연히 편의성이죠. 손가락으로 눌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류마터스 관절염으로 인해 손 관절이 심한 환자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가 주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환자들에게 안선망춤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유플라이만은 고농도 제품 4개이면서 80ml 고용량 2개 업체를 보유하고 있고 20ml 소화형도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제형의 제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늘 크기도 펜연밍, 실린지형 모두 29G로서 가장 가늘고 상온 보관 기간도 가장 길어서 장기 여행을 위한 환자에게도 적합하다고 합니다. 또한 착한 가격에 제품의 공급 안정성까지 갖추었습니다. 퍼펙트! 만약 이러한 제품으로 선호의약품 PBM사에 등재하지 않는다면 그 보험사는 환자들부터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2028년 그날까지 PBM사의 등재, 그 부분이 확실시된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보일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휴미라의 점유율 20%만 가져오게 된다면 과연 캐시카우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을지. 암젠 특허 분쟁 및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출시 일정.
그날까지 2018님께서 자료를 하나 더 남겨주셨죠. 사실 이분의 그 내공과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한 가치, 기업 분석, 제품에 대한 부분들, 사실 내공이 엄청나시죠. 많은 셀트리온 투자자분들에게 주옥 같은 그런 자료를 항상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스텔라라, 존슨앤존슨은 메인 물질 특허, 판상형 건선 외에 23개 추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조, 제형, 치료 방법 및 용도 등에 관하여 총 17개가 등록되었고 6개는 출원 상태입니다. 물질 특허는 올해 9월 25일 종료되지만 나머지 23개는 2024년부터 39년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기 위해서는 오리지널과의 특허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존슨앤존슨은 암젠을 상대로 스텔라라 UC 적응수 치료 방법에 대한 미국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제 1차 중간 합의 결과가 나왔네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2024년 중이란 말인데 아직 확정 날짜는 아닙니다. 2024년. 추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이오시밀러 개발자들은 물질 특허가 종료되는 올해 미국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번 1차 합의 결과를 봤을 때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라는 내용이다. 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놔두고 있죠. 자료를 지금 놔두고 해석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암젠과 존슨앤존슨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특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남겨주셔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셀트리온은 CTP43의 임상 3상을 작년 5월 가장 먼저 종료하였으며 현재 FDA 및 EMA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임상 결과까지 취합하여 신청 예정, 상반기 내에 신청한다면 내년 중순 FDA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2023년 1월 8일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경쟁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주셨죠. 존슨앤존슨, 셀트리온, 암젠, 알부텍, 삼바, 그리고 바이오콘, 동아에스티, 기타 등등의 자 회사들을 여기 쭉 나열해 주셨고요. 안 보셨던 분들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와 유사하게 내년 중 몇 달 간격으로 다수의 제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을 비롯하여 몇 개 업체가 선두권 형성,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가격 경쟁력, 즉 원가 경쟁력, 안정적인 공급 능력, 파이프라인의 다양성에 의해 시장 점유율이 결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격 및 공급 능력은 셀트리온의 최대 강점이죠. 유효성은 동일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이게 바로 셀트리온의 모토이죠. 원가 경쟁력. CTP43부터는 파이프라인의 다양성까지 완벽하게 갖추게 됩니다. 자가면역 질환의 포트폴리오, 바스켓 매매가 병원을 상대로, 병의원을 상대로 확장하게 되겠죠. 볼륨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상당히 영업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스텔라라는 염증성 질환, 준을 주요 적응증으로 하는 2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스텔라라와 동일한 적응증을 갖는 렘시마 정맥, 렘시마 SC, 유플라이메 등 TNF-알파 3종을 치료제로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후속 제품들도 다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TP43은 TNF-알파 억제제 3종과 상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경쟁력을 좌우하는 3박자를 모두 갖춘 CTP43을 보험사들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텔라라 매출 추이. 시장 규모 1년 매출이 약 13조이다. 자, 장난 아니죠? CTP42, 41, 39, 47까지 합치면 내년 총 316억 달러, 원화 42조의 시장이 셀트리온의 목표 시장에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2028년 그날까지 우리가 큰 그림에서 흔들릴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더불어 이제 2023년 대형 모멘텀과 이벤트와 실적과 그리고 3, 4병과 기타 많은 부분들, 즉 수급이 자금을 쏠 수 있는 분위기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